지난번에 한번 보신 건데요. 영상이 짧습니다. 5년 전 사고예요. 가겠습니다. 불박차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꽝.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짧아서 어떻게 해? 아무 이유 없이 불박차 가고 있는데 불박차는 버스 전용차로를 갈 수 있는 차예요. 13인승 이상이면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갈 수 있죠. 근데 불박차 정상 들어가는데 버스가 때렸어요. 아, 왜 때려? 갑자기 보복운전 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버스가 자기가 좀 더 빨리 가려고 나중에 영상을 좀 찾았습니다. 뒤에 찾은 영상 보시죠. 뒤에 찾은 영상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요. 버스 바짝 조화되네요. 네, 바짝 조화돼요. 바짝 조화되더니 여기서 네, 빨리 가라고. 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옆으로 이제 비켜 나갈 겁니다. 바짝 붙었죠. 지금 이거 얼마나 될까요? 한 10m도 채 안 되겠죠? 이렇게 바짝 붙었다가 딱 해서 그러고서 칼치기 들어갈 겁니다. 곧바로 칼치기. 이 사고.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이죠. 대인으로 100대 0은 끝났어요. 합의 다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대요. 70대 30. 불박차 32대요. 아니 5년이 다 지났는데 뭐예요? 했더니 법원에서 그렇게 나와갖고 지금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이래요. 참나.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최근이래요. 법원에 70대 30 판결이 내렸다 그래서 분심위에서 이게 70대 30으로 결정됐대요. 저 버스의 보험사가 5년 지나갖고 걸은 거예요. 분심위에. 이건 70대 30입니다. 5년이 조금 지나기 전에 걸은 것 같아요. 네, 횟수로는 5년이고요. 왜냐하면은 보험사끼리의 구상금 청구가 저게 소멸시효가 5년이다, 10년이다 견해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사들이 구상금 청구할 때 5년 지나기 전에 하죠. 여하튼 구상금 청구 70대 30으로 걸었는데요. 분심위에서 70대 30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 사고가. 그런데 우리 보험사가 이의 신청을 했어야죠. 아니면은 그래 알았어 30% 주고 소송을 걸었어야 돼요. 근데 이의 신청도 하지 않고 소송도 하지 않고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걸어야 돼요. 결정한 날부터 열흘 동안에 송달되는 걸 봐서 2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투표해 보겠습니다. 분심위에서 70대 30으로 결정했더라도 법원에서는 저건 100대 0이지. 아유, 저 칼치기 100대 0이지. 100대 0인데 왜 30%를 왜 줘? 아니야. 분심위에서 70대 30으로 결정되고 이 신청기가 지났으면 법원도 방법 없어. 저 30% 줘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고. 바로 이 사고예요. 투표 시작. 30%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아니, 저걸 왜 줘? 100대 0인데. 안 줘도 되나? 1번. 아니야, 줘야 돼. 2번. 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 100대 0인데 왜 주죠? 희한하다. 50대 50. 와. 왜 줘? 저걸 칼치기인데 뒤에서 100대 0으로 법원에서 100대 0을 판결했지. 법원에서 저걸 왜 70대 30을 판결했어? 아니야. 저거 이의신청 기간 지나서 방법이 없어. 줘야 돼. 50%. 정확하게 50대 50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분심위에서 결정됐으면 거기에 대해서요. 택도 안 되는 걸 걸어온 거죠. 이걸 70대 30이라고? 택도 안 되면은 그래 분심위에서 택도 안 되게 결정했으니까 알았어. 일단 30% 주는 거예요. 주고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걸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정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여기 뭐라 돼 있냐면요. 상대가 70대 30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보시죠. 2차로 직진, 1차로에 1차로. 이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여기서 70대 30이라고 주장했어요. 주장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가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상대는 7대 3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70대 30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 뭐 답변을 하든가 뭔가 좀 자료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시트 30로 결정했어요.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해라. 근데 이의신청 하지 않고 마감일이 24일이 5월 20일이래요. 지났어요. 그냥 지난 거예요. 5월 20일 지나면 그대로 끝납니다. 줘야 돼요. 저것은 민법상의 화해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30% 70대 30 결정 났는데 그대로 줘야 돼요. 왜? 보험사 대표끼리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보험사 대표, 공제조합 대표 그렇게 모여서 우리 분심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자. 불만 있으면 14일 이내,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소송하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따른다. 약속을 한 거 약속. 그래 약속했으니까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때까지 돈을 안 줘요? 그냥 소송 건 거예요. 버스보험사가. 소송 거니까 판사가 응? 줘. 왜 줘야 되죠? 기간 지났잖아요. 기간.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불박자 보험사가요. 항소를 했어요. 아유 바보. 항소하면은 무조건 져요.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져요. 왜?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선고된 겁니다. 2017 다 2171 51. 이거요. 거대 보험사끼리 싸운 거예요. 거대 보험사들끼리 분심위에서 결정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나서 소송 걸었어요. 왜 한참 지나느냐? 아니 니네들이 약속했잖아. 14일 이내에 소송하기로. 결정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소송하기로. 왜 그때 가만히 있다 나중에 끝나고 와. 이미 지나갔어. 버스는 지나갔어. 뒤에서 손들어봤자 안 서. 이 판결이 나오니까 보험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험사들이 대법원도 분심위 결정에 따라야 된다. 아니 분심위 결정 따르는 게 아니고요. 분심위가 택도 없는 거 하면은 법원에서 웃기지 마 그러죠. 그 14일 이내 소송만 걸면은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는데 그 기간을 지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야 이거 우리 보험사 참 우리 보험사도 큰 보험사인데요. 저 담당자가 다 토해내야죠. 그래서 법원에서 70대 30이니까 5년 지난 것 때문에 보험료 할증해야겠습니다. 와 이건 9시 뉴스에 나와야 돼요. 저 보험사 직원은 저 진짜 그 직원이 자기 돈으로 다 메꿔야 돼. 다행히 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60몇만 원밖에 안 돼요. 만약에 불박차 운전자한테 단 1원이라도 할증되면은 제가 9시 뉴스에 내드릴게요. 뭐 9시 뉴스 낼 거 있나요? 한문철 TV에서 한 100만 명 보면 9시 뉴스랑은 더 세있죠. 분심이. 아무리 형편없는 분심이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2일이나 14일 이내에 결정일로부터 24일, 결정 받은 날로부터 14일. 근데 결정일로부터 24일이에요. 결정은 바로 통보가 가거든요. 2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소송 안 하면 아무리 웃기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웃기잖아요. 아까 보신 게 70대 웃기잖아요. 그래도 확정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손 못 댑니다. 보험사를 잘못 만난 건지 담당자를 잘못 만난 건지 둘 중에 하나네요. 뉴스 시청률이 얼마나 되나요? 9시 뉴스 KBS는 한 12% 되나요? SBS가 한 5% 되나요? MBC가 한 5, 6%? 한번 찾아봐. 시청률. 뉴스 시청률. 그럼 KBS가 한 12% 될 거야. 9시 뉴스가. 또 떨어졌나? 옛날에 21%막 그랬었는데. KBS 9시 뉴스 딱 쳐봐. 어? 13.6이 많이 올라갔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일찍 가니까 뉴스가 올라갔어. 그 다음에 SBS는 6.7. 그것도 올라갔네. 옛날에 한 5 정도 됐었거든. 그 다음에 MBC도 한 6. 얼마 될걸? 5.9? 6? MBC. 응? 6.7, 6.7. JTBC. 3.6? 그거 많이 떨어졌네. KBS가 13. 얼마야? 한 13, 4%. 그 다음에 SBS랑 MBC가 한 6, 7% 정도입니다.
그러면 SBS나 MBC 나가면 한 7%로 보자고요. 7%면은 얼마인가요? 7%라는 것은 테레비 있는 집 중에 7%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다 테레비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 중에서 7%? 그러면 350만 명? 350만 명 보나요? 안 보잖아요. 애기들 안 보잖아요. 어린이들 안 보잖아요. 학생들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20살 밑에 누가 보겠어요, 뉴스를? 안 빼야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 보겠어요? 안 보잖아요. 그리고 뉴스 보는 분들 보지만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도 안 되죠, 반도. 그럼 170만 명이에요. 170만 명 중에서 가족이 가서 뉴스 보지만은 뉴스 눈여겨보나요? 재미있는 건 보죠. 관심 있는 것만 또 밥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설거지하면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럼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그 중에 반이나 되겠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80만 명 되겠죠. 80만 명. 그것도 그 중에 또 재미있는 거 그 뉴스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딱 포인트로 보는 것은 그 뉴스를 제대로 보는 사람 80만 명, 100만 명이 안 돼요. 뉴스 한 꼭지에 1분 반입니다. 약 90초예요. 쑥 지나가요. 보려고 해도 쑥 지나가요. 100만 명이 절대 못 봅니다. 예. 그런데 유튜브는 내가 찾아서 보잖아요. 내가 찾아서 그걸 한 3분짜리 끝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보잖아요. 그건 뉴스에서 10%가 훨씬 더 센 거예요. 유튜브에 한문철 TV에 10만 명이 봤다. 그게 1%예요. 최소한 1%예요. 집중적으로 보는 1%. 50만 명이 봤다. 5%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두세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철 TV에서 100만 명이 봤다. 이것은 SBS나 MBC 뉴스의 탑 메인으로 나간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시청률 이렇게 분석해 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시청률 분석한 거 진짜 정확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10만 명은 무조건 그 아주 집중적으로 보는 1%보다 더 센 거예요. 요새 웬만한 거 3% 안 넘어요. 시청률. 드라마나 뭐 20% 30% 되죠. 나머지는 아이고 옛날에 그저 개그 뭐 그런 프로요. 3%가 안 돼요. 화면 조정 시간이 시청률이 더 높다고요? 불박차는 25톤 덤프트럭입니다. 짐을 싣고 약 한 40톤 정도 되는데요. 짐 가득 실었습니다. 내려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까요?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덤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전으로 서로들 이렇게 동료분들하고 서로 안부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뜨뜻뜨뜻 하면서 운전하고 하는데 저 앞에 공사 구간이네요. 네, 오른쪽에 차가 들어옵니다. 오른쪽에 차가 들어오는데 이때 이런 이 사고 참 불박차가 저기 가면서요. 저기서 요 차입니다. 요 차. 초차가 들어오길래 그래서 미리부터 좀 속도를 줄이면서 여기서 뽕 2번 사고 25톤 덤프트럭입니다. 상대 측에서 8대2, 9대2를 얘기합니다.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거죠. 저거는요. 먼저 클락션도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지만 브레이크가 밀렸어요. 저는 미리 방어운전 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저한테도 잘못이 있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전 100대 빵이지. 덤프트럭이 어떻게 멈춰? 짐을 가득 싣고 있는데. 아니야. 덤프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아. 투표 시작. 네, 100대 0이 92%. 불박차에게도 조금 잘못 있다가 8%.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92%는 100대 0. 저도 마음은 100대 0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뻥 뚫린 3차로 2차로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막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요. 저 앞에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고 쭉 가면서 좀 더 가보면은 여기서요. 자, 여기서요. 쭉 가면서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들이 어차피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차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차가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차는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아니 만약 2차로도 있으면은 2차로까지 왜 1차로까지 들어와? 그래서 100대 0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 양보하겠지? 당연히 양보. 저 차는 나를 못 보고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깜빡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덤프가 알아서 양보해 주겠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 구조상 어차피 하나 차로로 몰려요. 여기가 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다면 100대 0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마음은 100대 0이면서 불박차한테도 10 내지 20% 인정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사 구간이고 길이 좁아지면요. 미리 속도를 줄이세요. 미리 속도를 줄이고요. 미리 속도를 줄여놓고 이때 빵 했을 때 하려면요. 내가 먼저 지나갈게요. 이때 빵 속도를 줄여놓으면서요. 그래서 상대가 안 들어오면 내가 지나가고 상대 들어오면 속도를 미리 줄였으니까 브레이크 꾹.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저도 안타까워요. 마음은 100대 0인데요. 그러나 법원에 가면 제가 내키지 않게 설명드린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불박차는 4.5톤 트럭입니다. 4.5톤 트럭도 공차 중량이 약 9톤 정도 되고요. 짐을 싣고 있어서 한 13톤 정도 됩니다. 체격은 덤프 트럭이랑 비슷합니다. 네. 불박차 달립니다. 달리다가요. 가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직진이 안 되네요. 네, 저 핑크빛 돼 있는데 저기는 직진이 안 되는 곳이에요. 네, 직진 금지돼 있죠. 이거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나 70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미쳤어. 아유. 자, 여기서요. 내가 잘 가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차 한 대가 들어오네요. 이때 여기서 차 한 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차가 들어오고 앞으로 쭉 갈 줄 알았죠. 쭉 갑니다. 쭉 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너는 여기서는 여기 뚫고 들어오면 어떡해. 와, 여기서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플라스틱 복. 와, 이걸 밟고 지나가요. 이 차가 들어오니까 이 차는 멈췄어요. 승용차는 멈추지만 큰 트럭은 잘 못 멈추잖아요. 이걸 어떻게 멈추겠어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들어와갖고서 이 차는 점성구간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차에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차하고 나하고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요. 요 차랑 요 차는 부딪히질 않았어요. 근데 요 차는 쇼 비접촉이에요. 이 차는 왜 나한테 그래? 나랑 부딪혔어? 내가 부딪혔냐고. 그래, 내가 이거 지나온 거 잘못했어. 그렇다고 내가 이 차랑 뭐 부딪히기라도 했어?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 차는 하여튼 뒤에서 봤을 때 나한테 100% 다 해줘요. 이 차는 난 몰라. 과연 1번 차에게는, 제일 앞에 있던 차에게는 잘못이 없었나요? 예. 파란 차고 하얀 차고 안 붙였다. 무과실이다. 트럭이 다 책임져라. 자, 1번 차량은 비접촉이니까 불박차가 100% 잘못이다. 1번 차량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1번 차량이 더 잘못했다. 1번 차량이 100%다. 투표 시작. 진짜 때려주고 싶죠? 예, 제일 앞에 있는 차. 진짜 조선시대 돌아가서 저럴 때는 곤장 100대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1번이 있다. 1번 잘못 누르셨죠? 1번 차량 비접촉이기 때문에 잘못 없고 불박차 트럭이 다 물어줘야 된다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아마 추워서 손가락이 얼어서 잘못 누르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앞차가 더 잘못했다. 70% 전후다라는 의견이 36%. 앞차가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62%. 저도 마음은 앞차 100%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조금 전에 어떤 차가 하나 들어오죠? 여기서 차 한 대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까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들어왔네. 그러면은 혹시에 대비해서 좀 간격을 이때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서 저 차가 들어올 때 나랑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들어올 때 한 30m가 좀 채 안 돼 보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한 칸, 두 칸, 네, 30m 채 안 돼 보입니다. 그럼 좀 벌리려고 한 30m 되겠네요. 앞에 안 보이는 거리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벌릴 생각을 했어야죠. 70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70으로 가고 있었어요. 좀 더 미리 속도를 좀 잡아서 앞차랑 안전거리 좀 쭉 벌렸더라면 하는 아쉬움. 불박차한테 한 20, 많으면 30. 이 앞차가 7, 80% 잘못했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마음은 100대 0이에요. 진짜 마음은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예, 아마 이분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하러 가셨대요. 근데 저는 이분이 경찰관의 얘기를 잘못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분께서 올려주신 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관할경찰서 갔었어요. 그래서 사건 접수하라고요. 근데 동영상을 보더니요. 이거는 안전거리 미약보야. 그래. 안전봉 밟고 진입한 차량과 상관이 없어.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통조사관이. 이거 접수해? 그럼 당신이 100%인데? 벌점 법칙금 맘대로 해? 예. 첫 번째 차와 굳이 과실비를 따지는 거는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 문제래요. 보험사끼리. 그럼 보험사끼리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건 나중 문제야. 경찰관은 가해차와 피해차 구분만 해. 제일 앞차는 안 부딪혔잖아. 그 차는 빼고 얘기해야지. 부딪힌 게 뭐야. 파란 차하고. 그래, 이 차는 잘못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박차 100%지. 그래서 맨 앞차하고 마지막에 추돌한 불박차하고는 서로 부딪혔어? 아니잖아. 빼. 안전거리 미확보로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맨 앞차는 잘못이 없나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별개라니까.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 일을 왜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짜증을 좀 내더래요. 짜증을 냈겠습니까? 이건 형사랑 민사는 별개예요. 그건 민사로 하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관 말대로 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맞나요? 무조건 뒷차 잘못입니까? 변호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경찰관들 중에 많은 숫자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그 차가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그 차가 직진 금지된 걸 뚫고 나왔어요. 안전봉을. 거기가 이게 백색 안전지대입니까? 황색 안전지대입니까? 백색 안전지대네. 이거 참. 근데 저기서 직진하지 말는데 직진했으니까 저건 지시 위반으로 처리를. 지시 위반 안 되더라도 백색 안전지대 지시 위반 아니야. 직진 금지서 저 실제 직진이잖아요. 지시 위반 처리해서 저 차를 처벌해야 될 텐데. 근데 하여튼 간에 지시 위반 아니다. 그건 지시 위반이 아니다. 그건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인공을 뺍니다. 경찰관들 중에 교통조사관 분들 중에 다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더군요. 당연히 끼어든 차를 가해차는 처리하고 두 번째 차랑 불박차는 피해차를 정리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과실 비율은 앞에 끼어든 차 100%이고 싶지만
불박차 앞으로 들어온 승용차 들어왔을 때 조금 안전거리를 벌렸더라면 하는 마음에서 불박차 2, 30, 끼어든 차 7, 80의 의견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연극에는 주인공이 있죠. 영화에는 주연이 있고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왜 주인공을 뺍니까? 왜 주인공을 빼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가요? 일부 조사관분들은 원인 제공한 차, 저 차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지,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은 비접촉용 빼고 언제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잘못한 차가 가해 차량으로 인정되는 날이 올까요? 언제쯤일까요?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합니다. 가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 직자 신호에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저 앞에서 저 차가 꽝! 아니 이 사고를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왜? 왜 내가 가해 차량이죠? 아니 신호도 정상적이었고요. 직자 신호. 자, 신호도 정상적이에요. 직자 신호입니다. 직자 신호에 내가 좌회전 들어가는데요. 자,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네. 여기서 이때는 직자인데 정선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바뀌었네. 여기서 황색으로 바뀌었네. 좌회전 신호는 황색으로 바뀌었네. 그럼 여기 멈췄어야지. 왜 왔어? 당신은 신호위반이야. 신호위반이야. 정지선은 통과했지만은 그러나 교차로 네임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 신호였는데 왜 멈추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여러분들 주변에 교통사고 조사관 친구분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황색불 정지선 기준이야? 교차로 네임박스 기준이야? 지금 경찰관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서요. 그래 정지선 통과했어. 됐어. 그러나 지금 황색이잖아. 그럼 여기 이 횡단보도 앞에 여기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왜 들어갔어? 그게 신호위반이야.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교차로 네임박스를 할까요? 정지선을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지선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 시행규칙에는 황색불로 켜지면은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지선이 멀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지선이 좀 저 교차로 네임박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 정지선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때는 교차로 네임박스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지선 지난 것도 한참 정도 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요건 겨우 정지선 지나서요. 요 횡단보도 하나밖에 없어요. 정선 지나서 요 횡단보도 요거 지나서 여기서 아니 바뀐 때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이때 횡단보도 지나는데 바뀝니다. 횡단보도 지나는데 바뀌는데 여기서 규정속도 50. 규정속도 50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럼 나보고 여기 한가운데 가서 딱 멈춰 있으라고요? 교차로 한가운데? 좌회전 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회전 꺾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시속 50에서 한 40 정도 가고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급제동 하면 으악! 여기 서 있어라. 여기. 너 여기 가서 계속 서 있어, 여기. 급제동은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급제동 끽 하면서 여기 서 있어. 그래, 그럼 다른 차들 막 바뀔 때, 다른 차들 빵빵빵빵빵빵빵빵. 그래, 욕 실컷 먹고 서 있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신호위반 맞습니까? 네모 박스라 하더라도 딜레마존이잖아요. 저걸 어떻게 멈춰요? 그리고 자, 지금 신호가 어떻게 되나요? 신호가 아직까지 황색인 것 같죠? 황색 마지막 황색이 어디예요? 자, 황색. 그냥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죠. 근데 나보고 신호위반이라고요? 이의 신청하세요. 지방경찰청에. 그리고 지방경찰청에서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관은 나를 신호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내가 가해 차량이고 저쪽 사람 다쳤으니까 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꼭이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는 좌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우회전해야 된대요. 그게 2차로 들어갔어요. 저는요 이거 과실비율 100대 0이고 싶습니다. 100대 0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일부 판사는 좌회전할 때 1차로 갔어요. 2차로 갔어요.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보는 판사도 있습니다. 저는 신호위반 아니어야 되고요. 과실비율은 100대 0 쪼기면서 불리하면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차치하고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경찰관 같은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전국에 3,500명의 교통조사관들한테 그분들한테 한번 투표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신호위반 맞아? 그럼 몇 대면 나올까요? 야, 그런 투표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덤프입니다. 덤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부산 덤프님처럼 멋쟁이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덤프와의 문제인데요. 도대체 뭘까요?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가고 있는데요. 자, 쭉 잘 가고 있습니다. 나 2차로 가고 덤프 1차로 가네요. 네, 덤프가 가고서 그리고 왜 했어요? 왜? 보신 분? 나 봤어. 왜 했는지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여기 대구의 신천대로입니다. 오늘 대구 신천대로 오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돌을 보셨군요. 돌. 와, 돌을 보셨네요. 돌. 다시 한번 보시죠. 돌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돌. 조그만 돌멩이 어디서 떨어질까요? 잘 보세요. 네, 소리만 들으셨죠? 자, 여기에서 예, 요렇게 톡. 예, 저렇게. 예. 편집할 때는 처음에 빨간 거 없이 해서 자, 이제 보였죠? 덤프에서 떨어지는 거 보셨죠? 덤프에서 떨어지는 게 보여요. 덤프 지나가면서요. 덤프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저기서 예, 제가 비켜볼게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자, 지나가고요. 여기 떨어져요. 예, 낙하 튀어요. 톡 튀다가 톡. 예. 덤프 적재함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졌어요. 적재함 끝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여기. 저것도요. 다시 내 얼굴 가린다. 덤프 어디서 떨어지나 보세요. 여기. 예. 여기. 이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덤프 출발할 때 저기도 좀 깨끗하게 쓸고 가야 되겠어요. 분명히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경찰에 갔더니 상대가 인정해주면 되는데 인정 못하면 방법이 없겠는데요. 경찰에서는 사람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 물적 피해만 있을 때는 관여 안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안 가려져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보세요. 근데 상대 측에서 이게 내 차에서 떨어진 거 맞아? 나 인정 못해. 인정 못한대. 분명해서 떨어졌는데. 법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말이야. 이 덤프라는 게 말이지. 처음엔 내가 나올 때 청소 깨끗하게 했어. 여기를 깨끗하게 했는데 근데 바닥에 있는 것들이 통통통통 튀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 점프.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흙먼지 같은 게 날리잖아. 그럼 모래 같은 거, 조그만 돌멩이 같은 거, 여기 날려올 수 있어.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서 그게 떨어진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주장할까요? 그렇게 주장하면 법원에서 상대가 그렇게 주장하면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예, 노벨 문학상 탄생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상상력이 뛰어나시군요. 인정하세요. 이거 갖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상대가 인정 안 하면 내 잘못 하나도 없죠? 제 자차 보험 처리하고요. 우리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하면은 당연히 100대 1로 인정됩니다.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인정 안 한다고 여기서 톡톡톡 했으면은 바닥에 있는 거 밟혀서 튀었나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잖아요. 흙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 우길 걸 우겨야죠. 우길 걸. 저는 보험사에서 하도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걸 봐서요. 뭐라고 헛소리 할지 미리 예상을 합니다. 상대가 헛소리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야 그래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불박차는 정상대로 좌회전해서 갑니다. 좌회전을 가는데요. 저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네, 녹색 신호네요. 오른쪽 차가 우회전합니다. 오른쪽 차 우회전해서 직진하는데 오토바이가 이런 여기서 우회전하고 안 보였었는데 오토바이가 근데 이것은요 아까 갈 때 여기 좌회전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리 들어가면은 역주행해요. 이렇게만 갈 수 있어요. 오토바이는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해 왔습니다. 그림을 그리셨어요.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온 건데 역주행.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100대 0입니다.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100대 0 어렵다고 분심이 가야 된대요. 그리고 소송 곧바로 가지는 못한대요. 분심을 꼭 거쳐야 된대요. 분심이 가면은 100대 0이 안 나온다고 얘기해요. 예, 우리 보험사에 하는 얘기가 분심이가 100대 0이 안 나온다라고 우리 보험사에 얘기해요. 그게 우리 보험사 100대 0 아니란 얘기죠. 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심이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할 수는 없나요? 상대 측에서 오토바이 보험사가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하자. 오케이. 동의해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보험사는 분심이 가면 100대 0 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 그러면 분심이 가야 돼요. 소심이까지는 거쳐야 돼요. 재심이는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소심이 갔다가 이의 신청하든가 곧바로 소송 가든가. 그런데 이게 100대 0 안 나올까요? 100대 0이죠. 불박차 잘못이 없죠. 내 시연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상대가 역주행이 아니라 치더라도 정주행이라 치더라도 상대는 어쩔 때 가야 되나요? 이쪽이 갈 수 있다 치더라도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시도했을 때 차들이 딱딱 멈췄을 때 이때 여기가 홍해바다처럼 갈려졌을 때 그때 가야 되죠. 불박차에 잘못 없습니다. 100대 0입니다. 근데 우리 보험사도 저걸 100대 0 아니라고 생각하니 도대체 누구네 보험사입니까? 이럴 때 불박차는 내 신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신호에 따라가는데 저기서 저희가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그건 뭐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쭉 가고 있습니다. 앞에 차 여기서 우회전해요. 나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회전해도 차가 오토바이 우회전해서 그럼 넌 2차로 가면 되는 거지. 나 2차로 가는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회전이면요. 우회전이었으면은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 2차 가고 나 브레이크 잡으면 안 부딪혀요. 근데 저기서 역주행으로 도로를 횡단합니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왜 이래? 중간적으로 없었어. 이번 사고 만약에 불박차가 빨간불이 지나갔어요. 이 차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켜져서 그래서 차들이 멈춰서 빨간불일 때 그래서 오토바이가 지나갔는데 내가 신호위반 때렸다. 그러면
신호 위반은 좀 100% 잘못이죠. 이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칠 때요. 뒤집으면 됩니다. 신호를 믿고 내 신호에 따라서 정상대로 지나갔는데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저건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어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우일 겁니까? 오토바이 쪽은 신호등이 없다. 신호등 없으니까 안전운전 불행이다. 이제 좀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시위반이잖아요. 역주행 거꾸로 왔으니까. 나 다쳤으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시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대 0이어야 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었다라도, 역주행이 아니었다라도 100대 0이어야 됩니다. 아까 그 사고는 오토바이 보험사에 좀 내가 좀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렌터카 안 빌렸대요. 렌터카도 안 빌리고 그냥 수리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해서 아이씨 그때 렌터카 빌릴걸 아이씨 렌터카 안 빌렸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렌터카 비용의 3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챙기세요. 그런데 자차 보험 처리하면 거기서는 렌터카 비용 없어요. 나중에 100대 0 된 다음에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서 2천만 원까지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낸 자기부담금 그리고 렌터카 비용 현금으로 30% 다 받아내십시오. 100% 다 받아내십시오. 이 차는 덤프가 아니라 25톤 카고 트럭 같네요. 네.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맞은편에서 큰 차가 나오는데요. 저 차일까요? 예. 네, 큰 차가 나오네요. 엄청 큰 차가 나와요. 오, 이런. 큰 차 때문에 안 보였었는데요. 쭉 가면서 큰 차가 오죠? 그리고 난 직진 신호예요. 직진 신호에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이쪽에 비보호, 여기도 비보호, 여기서 비보호하는 차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가는데, 이렇게. 어우, 엄청 빨리 발견해서 바로 빵 하시네요. 어우, 빵. 이 사고.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0 주장하고요. 상대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아니, 이게 왜 80대 20일까요? 저는 정상적으로 녹색불에 직진했고요. 상대차 들어오는 거 안 보였고요. 예, 속도도 정상이었고요. 근데 제 과실이 왜 잡혀야 되죠? 왜 잡혀야 될까요?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편 보험사에서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대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박차한테 20%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틀렸죠. 왜요? 아니 무슨 신호예요? 녹색 신호. 신호등이 없는 곳이면은 저런 곳에서는 신호등이 없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안 보이네 서행하면서 혹시 신호등이 없다면 신호등이 없는 곳이면은 서행해야 돼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야 돼요. 근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을 때는 내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죠.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상대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다. 한쪽만 신호등이 있고 한쪽은 상대 쪽은 신호위반 아니야. 우리 신호위반 아니고 이거는 안전운전 불행이야. 안전운전 불행은 100대 0은 없어.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정상적으로. 이분이 잘 쓰셨어요. 예. 정상적으로 녹색불에 가고 있었고요. 상대가 들어오는 거 트레일러 가려서 안 보였고요. 보였으면 내가 미리 빵하죠. 정상 속도였고요. 제 과시 잡혀야 되나요? 제 과시 잡혀야 되나요? 예.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뭘. 제발 좀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신호 없으면 그 차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차들이 빨간불로 바뀌고요. 빨간불로 바뀌고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럼 저쪽에도 차들이 쓰잖아요. 이쪽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러면 차들이 양쪽에 쓰면 그때 지나가야지. 그때 홍해바다가 열리듯이 양쪽에 차가 딱 쓰면은 그때 지나가는 거죠. 아니면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든가. 아니 신호등이 없으니까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기 전에 좌우를 살펴갖고 차가 없을 때 가야죠. 어쩌라고 내 신호등 갔는데. 아이 참 보험사
에이, 오랜만에 이거 한번 들어봐요. 백대영은 백대영으로 쿨하게 인정합시다. 앞에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택시 있고요. 불박차 서 있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낮에 술을 많이 드셨대요. 이 택시 타려고 그랬는데 택시가 아마 교대 시간에서 그런지 택시를 못 타고 다시 이제 올라섰습니다. 잠시 후에 신호가 바뀔 거예요. 신호 바뀌어서 이제 갈 겁니다. 택시가 이제 갈 건데요. 그럼 택시가 가면 불박차도 가야 되겠죠? 예, 저 앞에 신호가 아직까지는 빨간불인데요. 잠시 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앞에 차도 갑니다. 그럼 불박차 갈 거예요. 예,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쭉 출발합니다. 천천히 출발하는데 그런데 이런 아니 아저씨 술을 많이 취하셔갖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붙였어요. 자기들끼리. 예, 당연히 취객의 100% 잘못이죠. 운전 잘못 하나도 없죠. 이럴 때도 차대 보행자 사고라서 뭐 차가 가해자다 그러면 진짜 지금 여기저기서 강아지들 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겠죠? 예. 경찰에서도 이건 교통사고 아니다. 저 취객의 일방적인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취객의 100% 잘못이죠. 근데 저 사람이 부딪히면서 내 차가 좀 찌그러지고 망가졌어요. 근데 취객이요. 아니, 왜 이거 아까부터 찌그러졌던데 왜 안 돼?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정할게요. 내가 다 물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저 취객이 자기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부딪힌 저분이 가족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대요. 내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걸로 해줄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남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물어줬는데 보험회사 대신 물어주는 거죠. 자동차 관련해서 사고 냈으면 자동차 보험사 물어주듯이 내가 걸어가다가 내가 자전거 타다가 그래서 누구한테 손해 끼쳤을 때 남의 물건 망가뜨리다든가 누굴 다치게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일배책에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약관에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약관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약관 내용에 약관 제3조 8항에서 차량,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등에 해당돼서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차량 사고잖아. 차량 사고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맞을까요? 아니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랑 관련이 있나요? 자동차를 사용하다 사고 났나요? 자동차 관리 중에 일어난 건가요? 그 사람도 집에 자동차 있겠죠? 그 자동차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뭘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해줘야죠.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저 보험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일단 안 된다고 그냥 개기는 거예요? 벌어진 게 입이라고 그냥 일단 그래서 통하면 다행이고 안 통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 상품은 자동차 보험사의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 그 사람이 차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럼 그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해줘. 니네 같은 보험사잖아. 웃기잖아요. 요새 보험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진짜 개그 프로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요새는 보험사들이 개그를 하네. 개그. 정말 재밌어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세요. 어느 보험사인지 전 알아요. 제한속도 50도로고요. 그리고 황색 전멸등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고 날까요? 자, 불박차는 직진합니다. 직진하다가 보시죠. 자, 직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니,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떡해. 자, 여기서. 좌회전을 저렇게 급하게 하면 어떡해요. 우와.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 70대 30 얘기해요. 그러다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랬더니 80대 20까지 해준대요. 아이고 신경 쓰기 싫어서 80대 20 끝났어요. 끝났는데 변호사님 제가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제한속도 지켜서 갔는데요. 그래서
이분하고 주고받은 글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한 속도 50이었고요. 저는 50 정도였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제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70대 30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빨리 처리해서 그래서 80대 20으로 끝났습니다. 황색 전멸이에요. 50으로 맞춰서 갔어요. 근데 상대가 좌회전환차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와서 제 차 옆을 들이받았어요. 8대 1로 끝났지만 아직까지 제가 잘못한 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상대 보험사에서는 황색 전멸에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니 50이에요 50. 50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50으로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50보다 더 줄였어야 되나요? 제가 잘못이 있나요? 진짜 이분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미 불박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고 있는데 근데 좌회전차가 급히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은 100대 0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차도 있으니까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차가 멈추는 걸 보고 멈추거나 또는 멈추려는 걸 보고 그때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등 없는 곳이니까 상대가 들어올 때 빵 했어야 한다면서 불박차에게 20% 있다고 할 그게 현실일 것 같아요. 법원에 가도. 예,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은데요. 법원에 가면 저 80대 20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요. 그러면서 만일 불박차가 이미 교차를 중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뒤늦게 퍽 들어서 그럼 100대 0이죠. 우선권 있는 차가 이미 교차를 진입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뒤늦게 퍽 가서 그럼 100대 0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서 그 차도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크락션을 울렸는데도 상대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5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50보다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미리 속도를 좀 줄이면서 이분은 50이면 50만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셨는데 그러면 황색 전멸등 그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더 속도를 줄여야 되는군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제한속도 의미가 없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즉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이 서행이에요. 그리고 좌우가 안 보이면 일시정지임까지 있어요. 교차로 들어갈 때는 서행해야 되고 이 서행이 진짜 뭐 시속 10km 그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서행해야 되고 들어선 후에 장애물이 없으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내가 이미 선진입해서 쭉 빠져나오는데 뒤늦게 빡! 그건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보다 혹시에 대비를 해야 돼요. 혹시 들어가는데 혹시 속도를 줄여야 돼요. 속도 줄이고 상대가 멈추는 걸 보고 가면 돼요. 근데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죠. 빵은 했어요. 빵은 했어요. 근데 빵을 할 게 아니라 속도를 줄여놨어요. 속도를 줄이면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우선권 있지만 혹시 어떤 차가 들어오지만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해서 그 차가 멈추면은 내가 가고요. 근데 그 차가 계속 들어오면 브레이크 꾹 미리 속도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요. 내가 안전하게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 옆에 차들이 멀리 있다. 그때 가도 돼요. 근데 근처에 뭐가 보인다.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빵! 내가 우선권이 있더라도 상대가 치고 들어오면은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나한테 뭐 묻으면은 아이고 그거 세탁한다는 거 힘들잖아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는 속도 줄이면서 미리 빵! 이분은 진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50이지만은 그래도 더 서행해야 되는 거 이제 아셨어요. (50이) 서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속도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믿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어머님 사고입니다.
어머님이 스파크 뽑으신 지 얼마 안 돼요. 자, 갑니다. 신호가 녹색이죠. 제한속도 50이고요. 불박차 빠르지 않은데요.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이런 다시 아니 상대가 뭐야 어디서 나왔어요? 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저 검은 차 와 사람 안 다치게 참 다행이에요. 거기 만약에 누구 사람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때가 녹색 시내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들어와요. 교통선 옆으로. 이 차 천천히 와야 되죠. 그리고 내가 더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저 차한테 양보를 해야 될까요? 쭉 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속도도 빠르지 않은데 나를 못 보고 그냥 치고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보험사가 아니라 불박차 보험사에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으면은 피해가든지 양보해주고 그 차를 피하지 않고 양보 안 해줬기 때문에 불박차 30% 누가? 우리 보험사가. 공개하라. 불박차 보험사 이름 공개하라. 1인 시위라도 해야 될까요? 참 환장하겠네. 교차로 통과 후에 상대차가 뒤를 때렸는데 어떻게 해요? 아, 참 저 상가 저기 미용실 영업 못하는 거. 아, 저것도 불박차가 와서 때렸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참나. 불박차 보험사는 이게 70대 30이래요. 근데 상대차 보험사랑 잘 얘기해서 80대 20까지는 해보겠대요. 이야, 인심 쓰네. 만약에 인정 못하시면은 자차 처리하세요. 그리고 3, 4개월 걸리는데 그럼 분쟁이가 아니라 분심이죠. 분심이 넘길 거라고 그럽니다. 예. 아, 분심이 가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요. 우리 보험사가 80대 20까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네 보험사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있으려고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쭉 가요. 아니, 저 차 어딜 넘어와요? 이 차가 나중에 가다가 술로동 넘어옵니다. 뭘 넘죠? 저 차 속도 안 빨라요? 네. 가슴바지도 설로동 넘네요. 저 속도가 얼마 안 돼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지. 여기서 내가 저 나보다 뒤에 오는 차 때문에 내가 피해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 차한테 먼저 가세요. 네, 먼저 가세요. 웃기잖아요. 도대체 우리 보면서 무진장 웃겨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난 내 신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우회전체 100% 잘못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가 백대형이라는데 불만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장난으로 손 들 수는 있겠죠. 아니 이게 백대형 아니면 어떻게 백대형이에요? 그리고 저 차가 날 때리니까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러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놓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순간적이에요. 당연히 상대차가 나 들이받은 거, 그 다음에 이 커트칩 들이받은 거 다 상대차 100% 잘못이죠. 나한테 잘못 1도 없어요. 근데 이걸 80대 20까지 잘해보겠다고요? 그런 보험사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요. 이 방법은 분심이 가자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자차 처리하세요. 자차 처리하면 분심이 가야 돼요. 왜? 우리 보험사한테 보험자 대위에서 우리 보험사가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한테 부상금 청구합니다. 부상금 청구하는데 일단은 분심이 거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양쪽에서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갑시다. 그럴 때는 소송 갈 수 있는데 우리 보험사도 이거 백대형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이건 분심이 가려고 그럴 거예요. 이건 분심이 가려고 그럴 거예요. 예, 분심이 가면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망해놓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심이 못 가게 해야 돼요. 분심이 못 가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다치셨어요. 내 차 일단 자차 보험 처리하세요. 그리고 내 돈도 내야 되잖아요. 자기 부담하고 나 다친 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이 직접 요 차의 보험사 상대로 소송 거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면 분심이 못 갑니다. 내가 먼저 소송을 걸면. 어머님이 소송하시기 힘드시면 아드님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가족들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보험사에서 소액사건 보험사 직원들이 나와서 하듯이 어머님 다치신 거 어머님이 잘 모르시면 아드님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분심이로 가지 마. 분심이
분심인을 못 가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직접 소송 거세요. 그래서 꼭 100대 0 판결 받으셔서 나중에 후기 올려주세요. 나중에 2탄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이그 그 보험사 어디. 공개하라. 공개하라. 불박차 보험사 이름을 공개하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갈 겁니다. 나가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나갈 겁니다. 나가면서요. 뱅글뱅글도 돌아가고요. 예. 자,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서 올라가요. 중앙선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고. 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서 마지막에 가는데 상대차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앙선 잘 보세요. 중앙선 누가 넘은 것 같아요? 써보세요. 누가 중앙선 넘은 것 같습니까? 불박차가 넘었습니까? 상대차가 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영상 보실 때 누가 중앙선을 넘은 것 같습니까? 나는 올라가면서 위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들어오는 게 미리 안 보였어요. 블랙박스는 나보다 앞에서 봤기 때문에 미리 봤지만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빵 해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상대차는 빼 하면서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그게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 그런 소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뭐 내가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빼 하면서 돌았는데 근데 자기 때문에 나오는 건 그냥 쑥 들어왔어요. 누가 넘은 것 같아요? 상대차. 그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군요. 중앙선을 물고. 이게요, 블랙박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차는 여기 있어요. 상대차는 있고요. 계속 보실까요? 자, 사진을 여러 장 찍으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넘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그런데요, 불박차 운전자분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또 살짝 틀었는데요. 만일 제가 중앙선을 좀 물고 왔었으면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상대 측에서는 과실비를 지금 70대 30? 상대편 얘기? 상대편에서 과실비를 얘기는 안 하는군요. 네, 이번 사고 불박차는 100대 0으로 생각하는데요. 상대편 100대 0은 인정 못한대요.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중앙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 보통 이럴 때 보험사에 70대 30 정합니다. 저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을 적용 안 받잖아. 여기 노예지잖아. 그러면서. 그러나 이 중앙선은 약속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앙선도 갑자기 넘으면 100대 0이에요. 다만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뿐이죠. 왜냐하면 저 중앙선은 구청, 경찰에서 그려놓은 거 그때 중앙선이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려놓은 것은 저길 넘더라도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넘어와서 100대 0이 되는데요. 근데 이 차도 약간 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넘은 건지 중앙선을 많이 넘었다 확 들어온 건지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불박차 확 꺾습니까? 아니면 조금 꺾습니까? 자, 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쭉 가죠. 자, 쭉 가면서 여기서 꺾을 때 어때요? 많이 꺾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꺾은 것 같지 않습니다. 불박차가 중앙선 근처. 이분도 잘 모르세요. 제가 중앙선을 물었을까? 근데 마지막에 좀 살짝 꺾었는데 중앙선 근처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자연스럽게 커브 구간이 있잖아요. 커브 구간 돌면서 중앙선 구간 갔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과정. 또는 중앙선을 안 물었을. 둘 중에 하나예요. 불박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여기,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만약 급격하게 꺾었으면 이 뒷부분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는 설령 올라올 때 커브가 살짝 물었다 손 치더라도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중앙선을 물고 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상대차가요. 이렇게. 중앙선은 어디에 있는 것이든 지켜야 됩니다. 미리 보이면 빵이라도 해주죠.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서 안 보여서 아무튼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거울에 안 보였어요. 거울 누가 얘기하셨어? 마녀님? 거울에 안 보여요. 불박사 입장에서 거울이 안 보였어요. 제가 거울은 아까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상대차 거울을 봤어야죠. 상대차 거울을 봤으면 그렇게 들어왔겠어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게 안 보여요. 여기서 나가면서요. 여기 거울 있잖아요. 저 차가 안 보여요. 아직까지 안 오니까요. 불박차는 완전히 당한 거예요. 완벽하게 당한 거예요. 이 커브 이렇게 돌 때 이 구간에서는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거울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래서 이때 살짝 설령 조금 물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많이 꺾나요? 살짝 들어가면 살짝. 그렇죠. 이 차가 들어올 때 거울을 안 보더라도 중앙선 넘지 말고 들어와야죠. 공간이 제법 있어 보이는데.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70도로 다시요. 왜 풀려줬어? 계속 그러고 있었나? 저기 이 마이크가 선이 계속 보였나? 에이,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지금 발견했잖아. 응? 이게 집게가 빠져서 그래. 요 집게로요. 요 집게 여기다 딱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마이크가 안 움직이고 예뻐요. 제가 이거 고안해냈어요. 이렇게 당기면 딱 예쁘잖아요. 아니 마이크 안 들리게 아니라 선이 이렇게 축 쳐져갖고. 근데 여기다 검은 넥타이라서 잘 표시가 안 났겠다. 무늬가. 이곳은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근데 불박차가 좀 빨라요. 빠르게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신호 녹색이죠? 네, 녹색 신호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신호도 녹색인데요. 속도가 좀 빨랐네요. 네, 아까 100 좀 넘었어요. 사고 난 건가요? 예. 이분 애청자분이세요. 애청자분이신데, 이제 다음부터는 속도 이렇게 빨리 안 달리겠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속도 좀 제법 있었어요. 쭉 가고 있는데 상대차는 어디서 나오나요? 상대차가 여기서 보이죠, 여기. 3개 차로였다가 4개 차로로 늘어나는 곳인데요. 저기서 나오면서 깜빡이도 없이 깜빡이를 이제서 키네요. 이제서. 급제동하면서 다행히 사고는 피했습니다. 사고는 안 났어요. 예, 저는요. 상대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멀리 있을 때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상대차가 4차로 3차로로 진입할 때 4차로에서 3차로 진입할 때 앞바퀴가 정렬이 안 되고, 예, 앞바퀴 정렬이 안 되는 건 뭐죠? 삐딱하고, 상대차가 삐딱하고, 그리고 저 삐딱선 기적 소리, 삐딱선이 혹시 남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속도를 미리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삐딱해서요. 사고 나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고 났다면 과실비리 어떻게 될까요? 자, 이분이요. 좀 다소 빠르게 달리시다가요. 여기서 보세요. 저 앞에. 여기 삐딱하잖아요. 만약에 저 차가요. 직진할 것 같으면은 이리 가면 되잖아요. 이쪽으로요. 근데 삐딱해요. 저기는 앞에 차들도 막히지 않는 저렇게 온다는 거 좀 삐딱하죠? 야, 저 봐라. 앞바퀴가 똑바로 안 됐다. 삐딱하다. 저 차가 나한테까지 들어오면 어떡하지?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깜빡이 안 켰으니까 안 들어오겠지. 그냥 갔으면 무조건 사고예요. 이분이 옆에서 삐딱한 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에 대비하셨으니까 사고가 안 났죠. 조금 늦으면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나서 과실비 어떻게 될까요? 왜 빨랐어? 이 차 입장에서는요. 멀리 있네. 안 보이네. 그래 내가 뭘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왜 생각보다 빨리 왔어?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온 거. 그리고 과속하면은 사고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났으면 불박차한테도 한 20%, 많으면 30%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한테 우리가 봐야 될 거. 삐딱하다? 똑바로 돼 있으면은 저렇게 못 들어요. 삐딱한 차를 보면 미리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한속도 지키세요.
제한속도 지키면서 삐딱할 때 그때는 더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삐딱선 기적 소리 은은하게 보이면 들리면 미리 대비하세요. 삐딱한 차는 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눈이 내려서 어중간하게 녹았네요. 네, 이런 곳은 좀 언 곳도 있겠죠. 오늘처럼 추운 날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면은 눈 내렸던 게 없니다. 내리막길에서 천천히 가야 되고요. 커브길에선 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서울은 눈이 금방 녹아도요. 서울에 조금만 벗어나면 경기도 조금만 더 저기 가면요. 천마산 이런 거 있어요. 천마산. 거기 스키장이 있습니다. 스키장이 있다는 것은 춥다는 거죠. 그 천마산 스키장 근처예요. 천마산 입구예요. 천마산 입구에서 그 근처입니다. 자, 불박차 내려갑니다. 불박차 내려가다가 어떤 사고 발생될까요? 내려가는데요. 으아! 아니 저 뭐야? 아니 여기서 내려가는데 으악! 미쳤어? 여기는 이렇게 저기 있죠, 구조물이 있죠. 여기는 또 그냥 완전 벼랑이래요. 와, 저 차를 발견하고 그냥 바로 빵 하면서 멈췄는데 오디오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저 차 지나간 다음에 창문 열고 막 욕을 했대요. 근데 그 차는 미안하다고 비상등도 안 켜주고 그냥 쑥 갔대요. 불박차가 1톤 트럭이래요. 상대랑 같은. 만약에 불박차가 덤프 트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 죽었죠. 덤프 트럭이 어떻게 멈추겠어요? 죽습니다. 제발. 이분이 눈길에서 빠르진 않았고요. 한 40, 50 속도 줄여야 돼요. 더 줄였어야 돼요. 예, 불박차가 좀만 더 빨라서 큰일 났습니다. 내리막길이 커브길이잖아요. 가끔도 저렇게 중앙선 푹 넘어오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만 지키면 된다? 아니에요. 물론 과실비로 백병이겠죠. 그러나 내가 그래서 속도를 미리 줄이세요. 가끔도 저런 차가 있어요. 다치지 않았고요. 예, 많이 놀랐습니다. 3초부터 느낌이 안 좋아서 좀 미리 속도를 좀 줄였대요. 그랬더니 4초에 딱 보이더라고요. 으악! 급정거에서 간신히 피했다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얼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쫙! 네. 남양주 천마산 입구 쪽에서 가다가요. 눈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갓길에 눈이 그대로 쌓인 상태로 예, 커브 돌 때쯤 갑자기 보여서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깻잎 한 장 차이. 예, 영상에는 왜 소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창문 열고 소리 엄청 질렀어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쿨하기도 하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순간에 가족들이 떠오르고 으악! 출근해서 후방 영상 보니까 이것도 하나 그냥 가더라고요. 화가 나서 영상 제보합니다. 화가 나서 제발. 저럴 때 참교육은 딱 하나예요. 불박차가 덤프 트럭이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차가 늦게 간다고 눈 쌓인 커브길을 추월하면 큰일 납니다. 중간에 방호벽이 끊어지고 낭 떨어집니다. 여기요. 연리 떨어졌으면은 나 어떻게 됐을까요? 저 차 피하면서 팍 틀었다가 와 끔찍합니다. 큰일 납니다. 추월하지 마세요. 이 길은 가끔씩 서행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오르막 차들이 천천히 오니까 추월한 차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청에서 보다 안전한 정보와 주의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는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중앙 분리봉 해줘야 돼요. 착각. 예, 저 위험한 곳이에요. 남양주 시청 관계자분들, 요 도로 매우 위험하네요. 네, 저러다가 누가 하나 죽으면 그때서 뒤늦게 거기다 플라스틱 탄력봉 다 설치하겠죠. 죽기 전에 설치하세요. 그리고 진짜 앞차, 맞은편 차,
야, 진짜 운 좋았습니다. 이 차요. 아니, 여길 딱 내려가는데, 여기서, 우와! 거리가 얼마나 되려면 30m 될까요? 30m 채 안 돼 보이죠?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눈길이 아니어도 위험한 곳인데, 눈길에. 아, 이럴 때 해주고 싶은 말. 미쳤습니까? 요거요, 거리요. 30m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버스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버스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버스 3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30m 안 돼 보여요. 버스 하나가 시내버스 한 10m, 고속버스 큰 거는 한 12m 되죠. 그래서 버스 3대 들어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30m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